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3카드 실전 해석, 실전편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상담 사례는요, 20대 후반의 여성분이시고요. 고민 상황은 한 달 전에 남자친구분이랑 헤어지셨대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연애 할 수 있을까요? 연애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배열법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3카드 배열법 선택했고요. 좌측부터 소드 3번, 완즈 4번, 소드 에이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타로 카드를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으로 먼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드 3번이네요. 네, 이별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요. 든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랄까 좋은 일이 생겼나 봐요. 그쵸? 마치 과거에 대해 상처와 대비되는 좋은 이벤트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연애를 할 수 있다, 연애를 한다 쪽으로 미래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가 타로를 이제 막 시작하셨을 때 정말 부담 없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을 하더라도 친구분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또 소통하면서 재미있게 타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분이 어떻게, 왜 연애를 할 수 있을지 이유를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타로 카드를 공부하신 지 약 3개월가량 이상 되신 분들은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자, 첫 번째 궁금증. 아마도 여러분은 이게 이상할 수 있습니다. 연애를 하면, 할 수 있으면 컵이라든지 되게 아름답고 예쁜 그런 카드들 많은데 왜 검을 들었냐는 거죠. 검은 전쟁 무기인데, 그죠? 누군가를 찌르고 이기는 무기인데, 연애를 할 수 있다, 연애를 한다로 소드 에이스가 나왔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궁금증 뭘까요? 내가 이렇게 상처받고 힘들었는데, 갑자기 좋아진다고? 갑자기 상황이 반전된다고? 여기에서 조금 어색함이 느껴지시겠죠? 네. 이렇게 의구심을 또는 호기심을 가지신 분들은 여러분은 타로 카드를 정말 잘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타로 카드 해석을 못해서 지금 이러한 호기심 또는 어려움이 발생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공부를 정말 잘 하고 있다는 반증이니까 여러분을 믿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계속 호기심 또는 의구심을 이렇게 가지시면서 타로를 공부해 주세요. 정말 잘 하고 계신 겁니다. 네. 첫 번째 소드 에이스부터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소드 에이스가 왜 나왔을까? 자, 소드 에이스는 검이죠, 검. 이분한테 검이 주어졌대요. 누군가를 이기고 찌르고 공격하는 무기인데, 그러면 이 사람은 나한테 상처를 준 그 전 남자친구한테 찾아가서 한번 붙자는 걸까요? 갑자기 연애 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연애 할 수 있을까요? 질문했는데 타로 카드가 한편의 액션 드라마처럼 끝나는 느낌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연애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가서 한판 붙겠네요가 되겠죠? 네. 아마도 소드 에이스는 누구를 이기는 수단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지켜내는, 나를 지키는 무기일 겁니다. 두 번째는 여기를 해석해야 되죠. 내가 다치고 아프고 힘든데, 그죠? 아픈데 갑자기 왜 좋냐는 거예요. 왜? 갑자기 오늘 아침에는 힘들었다가 밤에는 갑자기 네? 그 지킬 앤 하이드처럼 갑자기 확 좋아졌다가 이럴까요? 네, 그런 게 아니라 완드는 어떤 내담자의 행동일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비즈니스 테마, 고민 영역에서는 어떤 일을 의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내담자는 갑자기 막 내가 좋은 행동을 한다기보다는 좋은 이벤트나 좋은 일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완드 에이스로 안 나오고 완드 4로 나온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그 좋은 일이 꾸준히 수배학적으로 사는 안정과 유지, 질서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그런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졌다고 보시면 돼요. 아마도 이분은 지금 본인 스스로 마음으로 딱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랬지, 뭐 소개팅이 됐든 누가 됐든 사귈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여기서 읽을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 좀 여기서도 물음표가 드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상처받고 힘들면 극복해서 잘하는 거면 완드사가 아니라 완드 에이스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완드 에이스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완드 에이스는 뭐예요? 행동한다잖아요. 실행한다. 그쵸? 그러면 질문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질문이 지금 이 새로운 사람 만나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마지막 카드도 바뀌었겠죠? 그래서 완드 에이스는 아니에요. 완드 4가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완즈 4가 앞으로도 뭐 안정적으로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이벤트가 생겼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왜 굳이 완즈사가 나왔을까에 대해서 한 번 더 깊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제사가 왜 나왔는지 알려면요, 여러분들 완제사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소드 3번 카드를 봐야 됩니다. 소드 3번 뭐예요? 이렇게 세 개의 검이나 있는데 내가 그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죠. 즉, 이별의 상황에 있어서 내가 상처를 받게 되는 쪽, 즉 어떤 통보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혹은 어쩔 수 없이 이별을 선택해야만 했었다거나 뭐 이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전자의 상황일 거라고 한번 가정해보고 카드를 이어가 볼게요. 만약에 이별을 통보를 받은 쪽이다. 그래서 내가 너무 아프다라면 상대방의 카드는 뭐가 될까요? 이 내담자 분의 그 전 남자친구 분의 카드는 아마도 이별을 하자, 헤어지자라는 행동을 했겠죠? 아마도 상대방의 카드는 이게 됐을 거예요. 그쵸? 완드 에이스가 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상대방 전 남자친구분의 카드가 완드 에이스이기 때문에 자, 이별을 하자고 통보를 했겠죠. 어쨌든 그래서 나는 힘들어요. 그러면 현재 그 전 남자친구분의 상황은 어떨까요? 소드 4일 겁니다. 소드 4야. 그 이유는 내가 이별을 결정하고 말하고 통보하고 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또 뭐 많은 다툼이 있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이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내가 이제는 그런 갈등을 좀 쉴 수 있겠다. 이제 좀 그런 갈등에서 잠시라도 좀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상태가 되었겠죠. 전 남친구분이 그런 갈등을 또 이제 난 좀 휴식하고 싶다. 실제로는 좀 불편한데 나는 좀 이게 이제는 그렇게 힘든 거 그럼 고민하지 말고 좀 쉬고 싶다 이런 입장이죠.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 힘들다, 나 죽겠다, 나 제 이별해서 저 힘들어 미치겠어요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아니면 나 그래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어, 잘 지내고 있어 이런 행동이었을까요? 아마도 후자였을 가능성이 높겠죠. 뭐 카카오톡 푸사라든지 뭐 주변 지인을 만났을 때라든지 최대한 본인이 좀 갈등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행동이나 모습을 보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뭐 이 중에서 그냥 뭐 카카오톡 푸사를
뭐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해놨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누가 이 프사를 봤을까요? 상처받은 사람이 봤겠죠? 그런데 어떻게 느꼈을 것 같나요? 어, 나랑 헤어지고 난 힘든데 너는 잘 지내고 있나 보구나. 나랑 헤어지더니 앞으로 뭔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좋은 일들 막 많이 생겨날 것처럼 뭐 새로운 사람 만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 했겠죠? 그래서 내담자가 처음에는 이런 입장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 내가 진짜 걔 연락이며 뭐 주변 지인들로부터 들려오는 얘기며 그렇죠? 뭐 카카오톡 푸사하며 아마도 전 남친구분이 연락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거 내가 들여다보지 말아야지.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나만 상처받고 나만 힘든 것 같고 상대방은 룰루랄라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은 스스로 이런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는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소드 3번이 근본 원인에 와 있죠. 누군가를 뭐 소개를 받든지 뭐 지인의 뭐 가까운 어떤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서 누군가를 만나긴 했으나 진짜 말 그대로 만나고만 있을 뿐이지 마음이 크게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쵸? 뭐 이 정도 상황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완제 4번이 나온 거예요. 앞으로 꾸준히 뭐 연애를 할 수 있다든지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상황, 이벤트는 주어졌는데 내 마음이 상처받은 상황이라서 만나고만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사랑, 새로운 연애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 카드가 소드 에이스래요. 그 얘기는 내가 상처를 털어버리고 연애를 하겠다로 결심한 거잖아요. 근데 아까 소드 에이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본 그 내용 기억나시죠? 누군가를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키는 수단일 거다. 이 내담자에 있어서는 그런 수단일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냥 지키는 카드일 수도 있는데 굳이 양날의 검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 남자친구분이 이런 상황이 되었다가 이분에게 연락이 되었든 혹은 새로운 사람을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만나는 상황이 되었든 무언가 적극적인 액션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 내담자 입장에서는 이 분과 만남을 이어가겠다, 사귀겠다, 새로운 사랑을 하겠다라는 결정과 동시에 전 남자친구분을 끊어내게 되는 양날의 검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아마도 전 남자친구분이 연락이 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내담자분 입장에서 연락이 오면 그 연락을 끊고 지금의 만남 또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새로운 사랑 할 거야 라는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이분을 상담을 할 때 추가적으로 조언의 카드를 한 장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달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담자분은 이거를 극복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이별의 아픔을.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불확실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왜 조언의 카드로 달 카드가 나왔느냐? 내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어떠한 길을 통해서 이걸 극복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즉, 극복을 하고 싶은 의지는 강한데, 그런 마음은 너무 강한데, 눈앞에 너무 현혹되는 것들이 많아요. 뭐, 전 남친구 카톡 프사를 보고 혼자 착각하게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뭐, 들려오는 얘기에 따르면, 뭐, 이렇카더라 하는 것들도 너무 많아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눈과 귀를 현혹시키는
그런 존재들을 다 지우고 나서 이 상황을 바라보면, 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면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너무 주변에 보여지는 것 또는 들리는 것들에 현혹되지 마세요 라는 의미로 달 카드가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3카드를 가지고 하나 더 공부를 해볼 건데요. 전체적으로 카드를 보시면 소드가 4개가 나왔고요. 그리고 완드가 4개가 나왔습니다. 소드가 4개가 나왔다는 건 뭘까요? 소드 4라는 얘기겠죠. 그렇다는 거는 내담자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스스로 극복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좋은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이거를 다시 또 새로운 연애를 시작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 그리고 용기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상대방은 어떨까요? 전 남자친구분의 상황도 여기 나와 있어요. 전 남자친구분은 우리 내담자분이랑 입장이 뒤바뀌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카드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남자친구분의 현재 상황이 나오겠죠? 네, 전 남친분은 좋아. 헤어졌으니까 일단은 겉으로는 좋아요. 그렇죠? 겉으로는 좋은데 그게 마냥 편하지만은 않아요. 그냥 잠깐 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입장이 뒤바뀌니까 서로 보여지는 행동을 보고 서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 사건의 메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칼자루가 내담자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상황이 역전되는 거죠. 이별을 통보를 받을 때만 하더라도 내가 굉장히 수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뭔가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미래에서는 내가 이 상황을 고민 상황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분에게 검 한 자루가 주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카드가 나왔잖아요. 수비학적으로 3은 뭘까요? 3은 여황제죠. 수비학적으로 여황제 카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뭘까요?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뭔가 탈피할 만큼 스스로 뭔가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에는 힘이 부족하지만 또 뭐요? 그런대로 또 최초의 완성이잖아요. 뭔가 가지고는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뭔가 봤더니 내가 현실화시킬 수 없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대요. 싸울 수 없는 검들을 가지고 있대요. 즉 과거의 연애가 내담자 입장에서는 뭐랄까 미완성의 과제처럼 완전히 디엔드까지 간 게 아니라 뭔가 중간에 끊겨버린 듯한 그런 안타까움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걸 내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가질 수 없는 거를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아프겠죠? 그래서 소드 3번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자, 소드가 4개고 완드가 4개예요. 합치면 8이죠. 그렇죠? 8은 뭐예요? 스트렝스 카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미래에 대한 카드니까 하나를 지워볼게요. 그럼 뭐 하나가 부족하죠? 생각 하나가 부족해. 그렇다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떻게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내가 행동으로 옮기고 진행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지만 그거를 내가 스스로 통제할 힘은 부족하다는 거죠. 즉 본질적으로 나는 어떻게 하면 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지 나는 알고 있어. 하지만 그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아. 딱 이 정도 상황이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나는 안다는 거예요. 내담자는 알아요. 근데 스스로 그거를 극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벤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서 힘을 받아서 내가 새로운 연애를 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3카드 뽑았는데 아마도 이 영상을 편집하고 나면 약 20분 정도가 넘을 것 같아요. 이제 막 타로카드를 공부하신 입장, 또 뭐 최소 6개월 정도 미만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영상 후반부로 갈수록 무슨 말이지? 무슨 내용이지?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죠? 이 소드 에이스, 완제사 이렇게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정말 여러분은 타로 공부를
잘 하고 있는 거고요. 가까운 미래에 여러분은 이 소드 에이스처럼 타로라는 분야에서 승리할 수 있는 분들이니까요. 확신을 가지시고 조금 어렵더라도 항상 궁금해하는 태도를 가지고 타로 카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3카드 해석 실전 사례 편이었습니다. 타로 알려주는 남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